4월 27일주 월요일에 셋업이 시작됐죠. 코스피가 장중 2.3% 급등하고 있어요. 참 상큼하고 팔팔한 시작인 게 코스피 200 선물지수 전체 순매수가 1조 원 가까이, 차익거래에서 2,300억, 비차익거래에서 약 6,300억. 24일 금요일의 정산을 우리 다시 잘해보자 최고의 재운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장에서 그것도 반도체주인데 웃지 못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장 시작 초반부터 약 15%에서 지금은 약 13%가량 빠지고 있죠. 이미 지난주에 리노공업 주주분들이라면은 굉장히 큰 배신감과, 아니 그동안 이렇게 착실하게 꾸준하게 건실하게 잘 성장해오던 회사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굉장히 벙쪄 있으실 텐데요. 문제는 이 충격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대주주에 잔혹한 계획이 있었는데 일단 장 시작하자마자 오늘 하한가의 절반가량 빠지죠. 거래량도 평소에 3, 4배가 넘어요. 그런데 급락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고가 아니죠. 2월 11일부터 4월 27일 오늘까지의 수급 데이터를 한 줄씩 한 줄씩 한 땀 한 땀 다 뜯어보자면 그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었어요. 누가 이 주식을 설계했고, 누가 고점에서 팔았고, 누가 지금 물려있고, 앞으로 이게 어디로 향할 것인가. 당연히 주주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리노공업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만 설명한다면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만드는 회사죠. 반도체를 만들고 나면 이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때 반도체 칩을 꽂는 소켓, 그걸 만드는 게 리노공업이에요. 국내에서 이 분야 독보적 1위이고 영업이익률이 30에서 무려 40%가량 엄청난 ATM 기계입니다. 이른바 해자가 뚜렷한 우량 기업이에요. AI 반도체 열풍이 불면서 HBM 검사 수요가 폭발했죠. 이 회사 주가도 25년, 26년에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이거예요. 리노공업은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이번 급락이 회사의 실적이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왜 금일 15% 가까이 터졌는지 세개 국면으로 나누어 보자면 2월 초에 리노공업 주가가 95,000원, 99,000원 여기서 횡보했죠. 겉으로는 별 움직임이 없어 보였는데 수급 데이터를 보면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리노공업의 주가는 거진 연초부터 기관분들이 캐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월, 2월, 3월 최근 흐름만 제외하자면 정말 폭풍 매수하셨죠. 재미있는 점은 1월 초부터 3월 말, 4월 초까지는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팔아 제꼈는데 이 물량들을 대부분 금융투자, 기관에서 다 받아줬어요. 돈에는 정말 장사 없다고 계속 주가를 방어 계속 먹어주면서 역사 잡고 캐리를 해준 거죠, 기관이. 이 구간의 그림이 뭐냐면 파티장에서 일찍 왔던 손님이 슬슬 나가기 시작하는데 외국인이죠. 나중에 온 손님이 그 자리를 채워가는 상황인 거예요. 외국인의 평단가가 102,000원, 105,000원 정도였죠. 12만원 언저리에서 팔면은 15%, 20% 수익입니다. 충분히 팔만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2단계에서 3월 26일 정기 주주총회 당일 회사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해요. 배당 상향 30% 이상 유지, 신규 공장 완공을 통한 성장성 강화. 같은 날 대주주 이채훈 대표님은 매각서를 부인합니다. 시장은 좋은 회사네, 안심하죠. 그런데 이게 복선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3부에 와서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4월에 들어서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요. 4월 14일 개인분들이 무려 370억 순매수, 기관은 215억 원 매각 시작. 4월 15일 기관이 무려 300억 가까이 손절, 개인은 130억 추가 매수. 4월 16일 외국인이 약 300억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11만 4,300원으로 오르죠. 이 시점에 개인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외국인이 사네, 오르겠다, 추가 매수를 하죠.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폭탄이 하나 터집니다. 4월 24일 금요일 대주주인 이채훈 대표님이 약 8,631억 원의 규모의 지분 9.18% 매각 계획을 공시하셨어요. 주가는 당일 약 마이너스 10%, 11만 1,400원으로 폭락하죠. 그리고 오늘 월요일인 4월 27일 이미 다 아시다시피 헬게이트가 열렸죠. 주가가 하한가의 절반 가까이. 기관이 4월 24일 금요일에 약 170억가량 매수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매도 물량이 오늘 쏟아진 겁니다. 기관 내에서도 손절 물량이 엇갈리면서 수급이 완전히 꼬인 거예요. 일단 지금 이 구간에서 외국인의 평단가가 약 10만 2천원에서 10만 5천원 사이, 외국인은 2월 저점 9만 5천원, 9만 9천원대에서 물량을 상당히 담았어요. 그리고 12만원대에서 2천억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지금 주가가 10만 8,600원이면 외국인은 아직 수익권이죠.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미 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꽃놀이패를 쥐고 있습니다. 주가를 더 밀어내리면 5월 26일부터 나올 대주주 블록딜 물량을 훨씬 싸게 받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분들의 평단가가 가장 안타까운 구간인 게 약 11만 3천원에서 11만 6천원, 4월 14일에 개인분들이 약 367억 순매수, 4월 15일에 약 130억 매수, 모두 다 11만원 초반대죠. 이 구간에서 개인분들은 이제 반등했지 하고 매수하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가 10만 8,600원 기준으로는 약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7% 손실, 그리고 오늘 개인분들이 추가로 더 물을 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개인분들의 평균 손실은 더 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리노공업을 아비 규환으로 만들어버린 이 8,600억가량의 블록딜의 실체는 도대체 뭔가? 왜 대주주분이 지금 파는가? 이번 급락의 핵심 원인이 이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건 단순히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다가 아니에요. 일단 회사의 대표님이 갑자기 지분을 약 10%나 파신다는 거는 보통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나는 이 주식이 지금 제일 비싸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숨겨진 세 번째 시나리오도 있는데, 일단 세 번째 이유는 제쳐놓고 1번, 2번의 경우 하나의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죠. 바로 승계. 리노공업 시총이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창업주분이 따님인 이경민 이사에게 지분을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증여세가 7천억에서 약 8,400억에 달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번 블록딜 금액은 약 8,631억. 물론 세금을 제하고 나면은 이 금액이 훅 떨어지겠지만 일단은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팔았을까? 공시 타임라인을 보면은 소름이 돋죠. 3월 26일 주총 당일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배당 30% 이상 유지, 매각설은 부인하셨죠. 4월 23일 주당 800원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합니다. 이 대표님은 약 17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셨죠. 그리고 4월 24일 배당 지급 다음날 8,631억 블록딜 계획을 공시하셨습니다. 배당금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날 팔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왜 3월에 매각설을 부인했을까? 3월에 판다고 했으면 주가가 이미 8, 9만원대로 내려갔겠죠. 그러면 블록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6천억대로 줄었을 겁니다. 12만원대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블록딜 기준 단가를 설정한 다음 공시를 때려야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걸 배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졌는데 계획대로 팔 수 있을까? 아직은 팔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공시 하단에 중요한 조항이 있었죠. 거래 금액의 70에서 130% 범위 내에서 달리 거래할 수 있다. 기준가 12만 3,300원의 70%가 얼마냐? 약 8만 6,310원이죠. 주가가 9만 원 가까이까지 내려가도 이 대표님은 계획대로 팔 수 있어요. 오히려 주가가 낮아지면 블록딜 물량을 받아줄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에 좋은 회사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거래가 더 성사되기도 쉬워지죠. 그리고 세금 부분에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질 수 있는데 피자 한 판이 12만 원일 때 따님에게 드리면 국가가 세금으로 6만 원을 내 이러죠. 그런데 피자 값이 10만 원으로 내려갔을 때 주면 세금 5만 원만 내 이렇게 됩니다. 블록딜 공시로 주가를 떨어뜨리면 나중에 따님에게 남은 지분 25%를 넘길 때 내야 하는 증여세가 수천억이 절감되죠. 주가 하락이 개미분들에겐 재앙일 수 있지만 대주주 가족분들에게는 절세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채윤 대표님이 직접 주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22에서 27%를 내요. 반면 따님이 나중에 세금을 내려고 주식을 팔면 증여세 50%까지 합쳐서 훨씬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미리 싼 세율, 양도세로 현금을 만들어 따님에게 넘겨주는 게 가족 전체로 보면 가장 절세가 되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돈이 아니라 지배력이에요. 만약 따님이 세금을 내려고 주식을 팔아야 된다. 주식이 줄어들고 리노공업에 대한 가족의 지배력이 약해지죠. 하지만 아빠가 주식을 다 팔고 현금만 따르게 증여를 한다면 따님 입장에서는 주식을 한 주도 안 팔아도 되죠. 아빠가 준 현금으로 세금을 내니까. 이경민 이사님은 지분 25%를 온전히 유지한 채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대 주주분들이 원하는 건 돈보다 회사에 대한 통제권이죠. 그 통제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가 본인의 살 9%를 깎아내는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이번 수급 사태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점은 기관 역시 공시에 배신당했는데 4월 24일 대주주 블록딜 공시가 나오는 날 170억을 순매수했죠. 이 말은 기관들 역시 이 공시가 나올 줄 몰랐다는 뜻이죠. 기관은 3월 주총에서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을 때 진심으로 이 회사를 믿었고 배당 30% 이상의 유지, 신규 공장 완공, 성장성의 확인, 그 믿음 위에서 3월 초반에 강한 믿음으로 돈을 쏴줬죠. 지금 기관은 분노의 매도, 이미 기관의 손절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주가가 11만 7천원, 11만 9천원, 기관이 평단가죠. 여기로 반등할 때마다 본전 찾았다, 탈출 이러면서 물량을 쏟아낼 기관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앞으로 리노공업의 하나의 강력한 상방 저항선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반등하나, 하락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수급 데이터를 보면은 강력한 지지선이 두 군데 있죠. 1차 지지선은 10만원에서 10만 3천원, 2월 초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집이 일어났던 구간이죠. 외국인의 평단가 하단. 그리고 2차 지지선은 9만 5천원에서 9만 8천원, 6월 초 리노공업의 실질 저점 구간이죠. 여기까지 내려가면 배당 수익률도 꽤 올라가서 가치 투자자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주가를 지배하는 건 딱 하나의 이벤트죠. 5월 26일, 6월 24일 블록딜 실행 기간. 이 기간 전까지 세력, 특히 외국인 분들은 주가를 계속 눌러서 블록딜 단가를 최대한 낮추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싸면 살 사람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는 주가가 방향성 없이 10만원 안팎을 횡보하거나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서두에 말씀드린 제 세 번째 리노공업의 숨겨진 목적이 또 하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스토리예요. 계란의 노른자, 평양냉면의 달걀 하나, 떡볶이 안에 소세지죠. 일단 결론부터 받고 말씀드리자면 승계 단독 목적은 절반짜리 해석일 수 있어요. 가장 유력하지만은 단독 목적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이유는 순수 승계라면 논리상 살짝 이상한 점도 있죠. 승계 재원 마련이 목적이라면 블록딜로 확보한 현금을 따르게 넘겨야 되는데 그 현금에 또 증여세 50%가 붙잖아요. 앞서 설명한 절세 구조가 시간이 더 지나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나머지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금을 줄이려면 주가가 낮을 때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데 굳이 고점에서 현금화하는 이유도 이상하죠. 물론 이 논리는 고점에서 매각을 해야 증여세 확보가 더 용이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유와 논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살펴야 될 또 하나의 동전 뒷면은 회사의 M&A 전초전. 리노공업의 M&A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라면 과거 주가가 지금의 절반이었을 때만 해도 인수 제한이 유효했었는데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사정이 달라요. 몸값이 높아지면서 매각 작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즉 M&A 논의가 실제로 수면 아래에서 1, 2년간 진행되어 왔었는데 주가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배가 되니까 인수자들이 너무 비싼데요 사장님, 이거 깎을 수도 없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치훈 대표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개선이 나올 수 있어요. 인수자들이 몸값 때문에 꺼린다. 내가 9%를 블록딜로 시장에 던지면 주가가 내려가잖아.
그러면 나머지 25%를 인수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면 되지 않을까? 즉 이번 9% 블록딜은 완전 매각의 전초전, 지분을 34%에서 25%를 낮추는 것 자체가 인수 구조상 유리한데 25%는 공개 매수 없이 경영권을 블록딜로 넘길 수 있는 하한선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한국 자본시장법의 공개 매수 의무 제도를 알아야 되겠죠. 공개 매수란 시장에서 누군가가 어떤 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새로 취득하려 할 때 한국 법에서는 그 거래를 시장 밖 블록딜로 몰래 하지 말고 모든 주주들에게 공개적으로 나 이 주식 살게요, 얼마에 살게요 이렇게 선언하고 사. 이걸 공개 매수 의무라고 해요. 왜 25%가 기준선이냐? 자본시장법상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 취득의 핵심 기준이 25% 근방이죠. 정확히는 지분 변동 규모와 취득 후 지분율 등을 복합적으로 따지지만 실무적으로 25% 이상을 단번에 비공개로 넘기면 공개 매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자면 이치훈 대표님이 9%를 블록딜로 팔고 나면 본인 지분이 25% 정도 남죠. 만약 이 25%를 인수자에게 넘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개 매수 없이 블록딜로 조용히 넘기기. 물론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에요. 협상과 법률 검토를 통해서 회색 지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개 매수로 넘기기. 34%를 그대로 넘기려 하면 공개 매수 의무가 훨씬 명확하게 발생합니다. 인수자는 모든 일반 주주들에게도 나 이 가격에 살게요 하고 공고해야 되고 응하는 주주들 물량까지 다 사줘야 돼요.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아파트 단지 전체를 한 명에게 팔 때 법이 공개 경매로 팔아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상당히 번거로워지죠. 그런데 아파트 동수를 미리 줄여서 법적 기준 아래로 내려놓으면 조용히 개인 거래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이치훈 대표님이 34%, 25%로 줄이는 게 그 역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25%는 공개 매수 없이 경영권을 블록딜로 넘길 수 있는 하한선에 가깝다. 이치훈 대표님이 9%를 먼저 팔아 지분을 25%로 낮춰두면 나중에 그 25%를 인수자에게 넘길 때 법적 절차와 비용이 훨씬 단순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신호를 어떻게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이 블록딜 매수자 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살 수 있을까? 블록딜 700만 주, 약 8천억. 이걸 살 수 있는 주체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첫째는 FI, 재무적 투자자.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들이 1순위 후보겠죠. MBK 파트너스, 한행컴퍼니, IMM 또는 KKR, 베인캐피탈, 칼라일 같은 글로벌 PE가 또 해당되죠. 이들에게 리노공업은 영업이익률 30에서 40%, 시장 독점, AI 수혜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포트폴리오죠. FI라면 블록딜로 9%를 사고 나중에 나머지 25%도 받아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2단계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SI풀, 전략적 투자자. 과거 M&A 논의 초기 단계에서 SI들도 입지를 했었죠. 구체적으로 가능한 후보를 따져보면 삼성전자는 가능성은 있지만 낮을 수 있어요. 삼전의 반도체 부문 M&A는 최근까지도 잠잠하죠.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대형 M&A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죠. 또 삼성 입장에서 리노공업은 핵심 부품 공급사라 인수하면 경쟁사들이 리노 소켓 사용을 꺼릴 수 있는 구조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테라다인이나 어드반테스트 이런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장비 회사들이 오히려 현실적인 SI일 수도 있죠. 리노공업과 밸류체인이 보완 관계에 있고 한국 시장 점유율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의, 다만 한국 정부의 외국인 핵심 기술 기업 인수 규제가 변수죠. 결국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5월 26일 블록딜이 집행될 때 정정 공시에 매수자 이름이 뜹니다. 그 이름이 글로벌 인덱스 펀드나 국내 기관이면 승계 재원 또는 자산 다각화, 주가는 불확실성 해소 후에 반등을 시도하죠. 근데 그 이름이 사모펀드나 전략적 투자자, M&A 전초전이죠. 이 경우 나머지 25% 지분에 대한 공개 매수 또는 추가 블록딜 협상이 이어질 거고 주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급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국적으로 그동안 이치훈 대표님이 M&A를 원했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협상이 막혔다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M&A 재개 조건을 만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과정일 수 있는 거죠. 가장 냉정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이 블록딜은 승계든 M&A든 황혼기를 바라보시는 창업주께서 본인의 인생에서 리노공업에 대한 지배력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란 점. 그 정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는 5월 말 매수자 공시가 답을 줄 거예요.